제가 오늘 기조 강연을 하게 되는 주제는 한국은 왜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사실 아까 제가 개회사에서 한국이 자랑스러운 나라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그런 학생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이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배달민족이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선생님 무슨 말씀이시지? 이 역사만 길면 자랑스러운 나라인가? 이렇게 좀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한 50살이 넘은 다음에는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조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 또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인당 GDP는 67불에 불과했죠. 1970년대 말까지 한국은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과 태국으로부터 원조까지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땠을까요? 제가 네덜란드 대사를 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이었는데요. 그때 이 한국전에 참전했던 네덜란드 용사들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53년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한국을 떠났을 때 한국은 재생이 불가능한 나라로 보였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한 사람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서 장미꽃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매우 모멸스러운 그런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60년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 경제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국의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는 56,709불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이 숫자는 EU국가 평균 수준에 해당합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EU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나갈 거니까 그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23년 한국의 연간 GDP는 세계 12위, 2023년 무역 규모는 세계 7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특기사항으로 보자면은 IT와 조선은 세계 1등, 자동차 해외 건설은 세계 5위권에 해당합니다. 삼성과 LG전자는 전 세계 TV 판매량 중에서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TV 세대 중에 한 대는 한국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한국은 과거 개도국으로서 4개의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2010년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죠. 2018년도에는 세계 3대 스포츠 대회를 모두 개최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그리고 월드컵이 세계 스포츠 대회입니다. 그리고 1919년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3050 클럽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보십시오. 3050 클럽. 네, 30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30K, K는 1000을 의미하죠. 그리고 50M, M은 100만을 의미하죠. 밀리언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인구가 5천만 이상인 나라 중에서 1인당 GDP가 3만 불 이상인 국가, 그러니까 나라 사이즈도 크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런 3050 클럽의 멤버들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그리고 한국입니다.
앞에 6개 국가는 공통점이 있죠. 과거부터 선진국이었고 과거부터 외국의 이제 식민지를 경영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과거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3050 클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2022년 국제 신용등급 우리가 AA를 받았습니다. G20 국가 중에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밖에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일본보다 높았습니다. 2024년 국가 경쟁력 20위, 참고로 일본은 38위, 독일은 24위입니다. 2023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8단계나 상승했고 1997년 이래 최고입니다. 또 3050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나라 국가 중에서는 미국에 이어서 2위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이제 정리해서 저 오늘 강연의 이제 첫 번째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성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EIU라고 하는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Economist Intelligence Unit라고 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자매지입니다. 매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하는데 2023년 한국에 대한 민주주의 지표는 8.09, 8점이 나오면 완전한 민주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 역시 EU 국가 중위 수준에 해당합니다. 한국은 2010년부터 22년간 계속해서 20위에서 24위까지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전에 제가 경제 성장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치 발전, 민주주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의 오늘 강연의 소 결론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한국은 80여 개의 이제 국가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했는데 그 중에서 EU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EU 평균 수준의 경제 발전을 모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EU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죠. 27개 국가가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이고, 그런데 한국이 EU 국가 평균 수준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한국의 발전은 과거에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세계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도 60년 만에 달성을 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러한 발전을 이룩하는데 200~300년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60년 만에 달성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리한 여건 하에서 발전을 달성한 겁니다. 좁은 국토, 빈곤한 자원,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도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지금 선진국들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주의를 이제 경영을 해왔죠. 그래서 지금 현재 부라고 하는 것은 딴 나라로부터 뺏어온 것이 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뺏겨가면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상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재외동포 정책 핵심 목표 2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컨텐츠다. 첫 번째의 재외동포 정책 목표라고 하면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심어드리는 것인데, 이런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뿌리가 한국이다를 넘어서서 나의 뿌리인 한국은 매우 자랑스러운 나라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드리니까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두 번째 목표인데, 차세대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에서 나라의 주류 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중요한 재외동포 정책 목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발전상을 널리 그 나라에서 알리게 되면은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올라간 국가 브랜드의 지원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법적 지위를 향상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동포사회가 가장 바라는 것이고 재외동포 정책의 핵심 목표고, 그리고 재외동포 기본법에도 나와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아마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한류도 있고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을 알리려고 하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의 자긍심 제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신뢰 제고에 가장 설득력 있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객관적으로도 입증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죠. 한국은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다, 이렇게 그런 설명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것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한 내용은 그것이 구체적인 통계 숫자와 그 팩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설득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이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을 널리 이제 전 세계에 알리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면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 지원 이외에도 한류 확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한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은 예능을 잘하는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의 발전상, 정치 경제 발전상을 그 나라에 널리 알린다 그러면은 예능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그런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한류가 더욱더 확산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이제 해외 수출을 많이 해야지 발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뭐 삼성이나 LG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은 자체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데,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체 브랜드가 없습니다. 따라서 메이드 인 코리아에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것은 마치 지금부터 50년 전에 우리가 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상품이 브랜드가 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신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지금 메이드 인 코리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공동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개도국 그리고 선진국에도 여러 가지 레슨을, 교훈을 많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발전상을 잘 배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행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개도국도 한국과 같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면은 인류의 공동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것은 제가 이제 과거 네덜란드 대사를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방 국가 사람들은 아시아에서는 우리하고 맞짱을 뜰 만한 나라가 하나 딱 있어. 그게 일본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장은 그것 아니야. 한국 역시 너희들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나라야. 어떤 국가를 볼 때 뭘 보니?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민주주의 국가야? 얼마나 인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런 거 보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하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너희하고 동등하게 대해주기 바래.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국제공항에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외국인을 만났다. 내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이 뭐지? 한국의 특징이 뭐지? 물론 이제 한류가 확산돼 있으니까 한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류 이외에 우리가 뭐를 더 이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개국 중에서 EU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EU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라는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알리느냐?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가장 효과적인 것은 거주국 교과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교과서를 이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있죠. 또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평생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거주국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이며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교과서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과연 다른 나라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치경제발전상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미 선진국 교과서가 이를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14년 제가 네덜란드 대사로 재직할 때 네덜란드 교과서 5개의 최대 6쪽 정도의 내용을 기술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6년도 그때 LA 총영사를 했었는데, 그때 Common Core Korea라고 하는 부교재에 7쪽이 들어갔고, 2018년도 뉴멕시코 사회과목 지침서에도 한국의 발전상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선진국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한국의 발전상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실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외동포 사회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이 있어야지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동포청하고 차세대 지도자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차세대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외동포청은 무엇을 하느냐? 차세대 교육에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상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 차세대 여러분들에게 이제 잘 알린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의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한다라는 것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확신을 갖기 위해 가지고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세대 교육이 중요한 거고, 주말 한글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또 차세대 대상 강연을 통해서,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올해 나오는 대외 동포용 교과서에 이런 한국의 발전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여러분들 동생이 주말 한글학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이제 교재에 내용이 한국의 발전상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동포청의 역할은 교과서 수록을 위한 거주국 정부 획득 논리 그리고 전략을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세대 동포들은 교과서 수록에 있어가지고 선장사령관으로서 주된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외동포하고 과업 추진 아이디어를 서로 협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약하고 결론은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것은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주류사회 진출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다. 한국 발전상을 알리는 것은 차세대들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다. 제외동포를 위한, 제외동포 사회에 의한, 제외동포의 펀더멘털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사실 33년 동안 외교관 생활을 했습니다. 직업 외교관 생활을 했고, LA 총영사 그리고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하고, 그 이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으로 5년간 재직하다가 제외동포청장으로 임명이 돼서 1년 1개월 전부터 제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전에 네덜란드 대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도착을 했더니 네덜란드 대사로 갔는데 모든 일들이 잘 진전이 되고 있어요. 뭐 정치, 정무, 경제, 통상 이런 일들 대성한 없이 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정말로 이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한국을 정말로 잘 모른다는 그런 것이었어요. 네덜란드에는 꽤 유명한 라이덴 대학교라고 있는데 라이덴 대학교의 교수가 한국을 갔는데 무지 고생을 했대요. 왜 고생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11월 달에 한국을 갔는데 반팔만 입고 갔다는 거예요. 왜 반팔만 입고 갔냐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아니냐. 사우스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따뜻한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쇼크를 그때 먹었어요. 여기서 내가 대사로서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을 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K-푸드 그리고 K-필름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사업을 전개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돈은 꽤 되는데 나오는 결과는 확실한 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네덜란드에 오기 전에 어떻게 네덜란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답은 교과서에서 배웠지, 학교에서 배웠지라는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네덜란드 교과서에는 한국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중국은 12쪽, 그리고 일본은 4쪽, 인도네시아 3쪽. 대부분의 교과서에는 한국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70%는 없었어요. 근데 나온 것은 이제 제일 잘 나온 것이 한국, 베트남은 아시아의 새끼호랑이라고 불리운다. 이게 제일 잘 나온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건 안 되겠다. 한국을 좀 알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 한국을 알리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알리도록 해야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까? 처음에는 한국의 경제 발전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집어넣어 달라 그러면은 뭐 대만이나 싱가포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이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인터넷 서핑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했죠. 그것이 아까 제가 EIU라고 하는 이카나미스트의 자매지에서 나오는 민주주의 지표였어요. 그것을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80여 개국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유럽 평균 수준의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다라는 그런 이제 티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 네덜란드 교과서 집필진, 네덜란드 정치인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나온 그것이 초등학교 6학년 지리교과서인데요. 지리교과서에 한국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에 자갈치 시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바다를 면하고 있어 어업이 매우 중요하다. 그곳에서 값싼 임금으로 생선이 손질되어 판매된다. 뭐 이런 내용의 이제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개정해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발전한 나라다. 부국이 되었다. 그리고 스마트폰, 최첨단 TV, 디지털 대형 선박 이런 것을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한 다음에 또 시작한 것이 네덜란드의 다른 교과서에 이제 계속해가지고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 한국에 대해 가지고 6쪽이 할애가 된 내용인데요. 한국은 시장경제이며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본문이 2페이지가 되고 연습 문제가 4페이지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이란 단어가 없던 그런 교과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온 것은 놀도프라고 하는 그런 교과서 출판사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기존에는 과거에는 한국에 대해서 엉뚱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한국에 대해서 6페이지, 6.5페이지가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그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과서 1장이 월드 이코노미의 위너즈 앤 루저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한국이 이 위너의 첫 번째 사례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은
네덜란드 여대생 키키가 한국을 방문하는데 자기가 본 것을 블로그를 통해서 참전용사인 할아버지에게 보내주면은 참전용사인 할아버지는 자기가 60년 전에 본 것과 손녀딸이 이야기해 준 것을 비교해 가지고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북한이 이제 시작한 전쟁이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의 이제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육, 그리고 한국의 사람들의 근면성,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 이것이 이제 한국 발전의 기본적인 요인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국의 교육이 한국을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저기도 보시고요. 예. 그렇게 이제 네덜란드 대사로 있을 때 좀 성과를 거두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달성해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는 누구를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교과서 개정 시기가 가장 빠른 출판사를 우선 대상으로 그걸 했고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은 세계 사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통계 자료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상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과서 집필진들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Oh, grea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경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교과서에 좀 실어줄래? 그러면은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과서에 실으려면은 딴 내용을 빼야 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쓴 거를 빼야 되고, 또 교과서 개정 시기가 지금부터 상당히 남아있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은 뭐를 질문하고 있냐면은 What's in it for me? 그 안에 나를 위한 것이 뭐가 있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은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한국의 발전상을 당신 교과서에 싣는 것이, 그게 바로 당신의 이익이고 당신 나라의 이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많은 교훈을 주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학습 자료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참전용사에 대한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도 한국전 참전과 한국발전상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네덜란드 대사로 있을 때 참전용사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한 5,000명 정도의, 연인원 5,000명 정도의 군인을 6.25 전쟁 때 참전을 시켜서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참전용사가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 연말 파티, 그분들을 위한 연말 파티는 꼭 해드렸습니다. 그분들하고 점점 가까워지면서 과거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의 6.25 전쟁 참전용사들은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전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보통 참전용사들은 한국전 참전했어 그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숨기려고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들은 당시에 모병제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돈을 받고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개병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래프트 시스템인데, 그거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건데 모병제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돈 없고 못 배웠으면은 한국전에 참전했겠느냐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얘기를 계속 숨기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처음에 듣고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분들의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다. 한국 대사로서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만일 이분들의 60년 전의 영웅적인 행동과 한국 발전에 대한 기여가 네덜란드 교과서에 수록이 된다면은
이분들은 자긍심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루었고 또 네덜란드 지필진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결국은 이제 한국의 발전상이 네덜란드의 이제 교과서에 실리게 된 겁니다. 요것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는 혼자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동포 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포 사회가 열심히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존의 네덜란드 교과서를 전부 다 분석해가지고 대사관에 무료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준 분도 있었고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용하라고 PPT를 만들어가지고 영문 PPT를 만들어준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저희 동포분들이 협력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성과를 거두었고 그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발전상을 여러분들이 사시는 나라 교과서에 수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나요? 되면은 박수를 한번 쳐보십시오. 얼마나 크게 나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의 얘기는 한국이 내 나라여서 자랑스럽다가 아니라 정말로 훌륭한 나라여서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